네, 안녕하세요. 미래인재 경찰학원에서 경찰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우리 지금 엄청 이슈죠. 인기가 많아서 또 문의도 많은데 핵심 지문 OX 교재가 나오고 또 이 핵심 지문 OX 교재를 가지고 제가 OX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풀이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강의가 어떤 목표로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제가 좀 안내해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먼저 학습 방향, 자,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먼저 제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학습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습 방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학습 전략이죠. 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전제를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 혼자서 이 교재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고 혼자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학생들은 강의에 의존하지 말고 혼자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독학할 수 있도록 교재가 충실히 구성되어 있으니까 혼자서 독학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 강의 오리엔테이션이지만 여러분들 너무 강의에 학원에서 짜여진 커리큘럼에 의존하지 말고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서 독학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 어떻게 진행될지를 제가 조금 방향을 잡아 드릴게요. 결국에는 학습 방향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 강의, 핵심 지문 OX 교재와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 목표가 뭐죠? 실제 시험 점수가 나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시험 점수 나오기 위해서 실제 시험에서 점수가 나오기 위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써져 있는 대로 여기 이 핵심 지문 OX 책 교재 자체가 약 4,000여 개의 기출 지문, 그리고 기출 변형, 그리고 이제 기출되지 않은 예상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지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론, 개념을 완성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론을 추상적으로 배웠던 이론을 조금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되겠죠. 거기에 가장 좋은 재료가 우리 기출 문제, 그리고 기출 변형 문제, 그리고 이제 나가서 미기출 예상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은 이 4,000개 지문이라고 하면 4,000개 지문이 엄청 경우에 따라서 공부가 돼 있는 학생들은 4,000개 정도? 약 사지선다로 하면 약 1,000문제 정도 되겠죠. 1,000문제 정도, 4,000개 지문이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이 4,000개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제가 설명드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수준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자, 베이스는 기출과 기출 변형이에요. 그냥 변형이 아니라 기출 문제 변형이에요. 자, 기출부터 설명드리면 우리 기출은 직렬이 많잖아요. 일단 채용시험은 무조건 정복해야 되겠죠. 나머지 우리 경찰학을 다루는 시험들이 우리 경감부 시험도 있고 법학 경체 시험도 있고 우리 승진시험 실무종합 과목에서도 경찰학과 겹치는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채용시험에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그대로 다 들고 오고, 그리고 나머지 경감부, 법학경체, 승진시험 중에서 경찰학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채용시험에서 봐야 되는 내용들 제가 선별해가지고 골라가지고 중요한 지문들 위주로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필요한 기출지문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여기 이제 기출 변형, 미기출 예상도 이제 중요한데, 자, 기출 변형이라고 하면 막 대단하게 바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시면, 자, 기출 문제는 보통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사지선다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형태의 문제가 많고,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형태의 문제가 많으니까 대부분 한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고 나머지 세 지문은 옳은 지문이란 말이에요. 옳은 지문은 그냥 그대로 읽어 나가기만 해가지고는 학습 효과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옳다는 거 그냥 옳다고 눈으로 읽는 공부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습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문들 중에서 충분히 오답으로 변형해서 나올 만한 지문들은 제가 기출도 참고하고 다른 비슷한 법령이라든지 비슷한 개념에서 오답으로 나온 포인트들 참고해가지고 충분히 우리 출제 가능한 형태로 바꿔둔 게 이 기출 변형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하시면 우리 지문 중에 4,000지문 중에 한 70, 80% 정도가 이렇게 기출을 베이스로 기출 원문을 살린 지문도 있고, 그 다음에 옳은 지문으로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틀린 형태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기출 변형 문제 합쳐서 이렇게 7, 80%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기출 예상 문제,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데
과연 이제 미기출 예상 문제 제가 뭐 무당처럼 이렇게 찍어내가지고 막 이거 나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고르면 제가 그냥 문제만 팔아먹고 강의할 필요가 없죠. 자, 이게 뭐냐면 미기출 예상 문제라고 하면 우리 어떤 형태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미기출된 것 중에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 흔히 말하면 기출로만 되는데 왜 미기출을 공부해?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며 자, 미기출 예상 문제 중에서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냐?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112 신고 처리법은 제정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죠. 그러면 기출 문제도 거의 많이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1년에 경찰 시험이 두 번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법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112 신고 처리법이라든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법들은 그 내용의 중요성에 비해서 기출 문제가 양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직 미기출된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우리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통해서 틀려보기도 하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뒀단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 하나. 그리고 우리 경찰학은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문도 막 수많은 법을 다루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기출 문제, 이제 기출이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법 조문은 이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죠. 1호, 2호, 3호, 4호, 5호 아니면 내지는 뭐 가목, 나목, 다목, 사목 뭐 라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요건이 몇 가지씩 이렇게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열거식으로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출에서는 예를 들어서 3호만 출제되었다는 거예요. 3호가 출제되었으면 이 내용이 중요하면 여기서 출제 가능한 예를 들어서 1호, 2호, 4호 중에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1호랑 4호가 좀 중요해 보인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미기출을 예상 지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형태로 공부하실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두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거를 제가 준비했냐면 여러분들 그 승진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는 경찰 공제에서 나오는 실무종합교재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출제자가 누구예요? 대학 교수님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대학 교수님들이 수업 때 활용하시는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이 막 시험 출제의 근거로 활용하시는 그런 대학 교재들, 저서들 제가 한 15권 정도를 장종원 교수님과 제가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 이런 정도는 채용시험에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할 것 같다.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에서 겹치는 부분에서 응용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문제들 조금 녹여서 이렇게 미기출 예상 문제로 자 수록해 두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게 한 20%, 30% 정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채용시험 수준에서 이 정도 정복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권 제가 시험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시험 점수를 받는 게 여러분들은 그냥 커트라인에 단순히 걸치는 게 아니라 커트라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1배수 안착하는 점수 정도 난경이면 난경, 여경이면 여경 기준으로 1배수 정도의 안착하는 점수를 받으시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 정도 정복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비를 하려고 해도 맞추기가 힘든 내용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다음은 자 변화된 출제 경향, 뭐 암기 이해 응용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2번 논점이랑 같이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2번 학습 방향에서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기출 문제는 우리가 푸는 게 아니라 풀이가 아니라 우리가 풀어서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공부 방향을 제가 수업 때 제시를 많이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본 기출 수업에서도 이런 거를 먼저 이런 눈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하는데 자, 이 이유가 뭐냐? 출제 경향이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현직들이 단순히 암기식으로 내는 문제들 당연히 존재해요. 이런 것도 약 50%에서 70% 존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중요한 거고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요즘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하시는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해라든지 응용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비율로 따져보면 최근에 22년 2차 시험 이후부터는 한 20% 정도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제가 공부 방향을 제시해 드릴 건데 자 이게 어떤 거냐 자 이해 응용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사례형 문제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응용 적용이라고 하지만 자 응용 적용이라고 한 부분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는
시험 문제에서 현출이 되어야 되냐? 여러분들은 문해력, 독해력을 요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응용, 적용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하나의 개념 A라는 개념을 공부를 했지만 이게 대학 교수님들은 우리 수험서에 있는 우리 수험가에 있는 수험서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개념의 본질적인 요소를 비틀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현을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대학 교수님들은. 그럼 이 응용 적용이라는 거는 결국 대학 교수님들이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표현을 다르게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한 거를 이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구나. 이거를 해석해 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시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이 개념의 본질적인 요소를 제가 짚어드리고 그리고 표현 가능한 다른 형태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니면 긴 문장의 내용, 대학 교수님들이 막 풀어서 하나의 개념을 엄청나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의 본질을 못 찾게 함정을 파놓은 그런 문장을 제가 해석해드리면서 이게 본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내용이, 이 네모라는 내용이 이렇게 동그라미의 형태로 출제가 된 것이다. 결국에는 똑같은 말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보는 눈을 많이 키워드릴 거예요. 이제 이런 게 기출문제를 통한 공부의 한 획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기출문제를 통한 공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시험 범위가 각 경찰학도 예를 들어서 경찰학의 기초이론은 30% 출제로 12문제 내외, 그리고 뭐 경찰행정학은 15% 출제로 15% 내외로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자, 그런 각 파트마다 우리 경찰학의 기초이론이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여러분들 대륙법계의 경찰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범죄학 내용도 들어가고 뭐 지역사회 경찰활동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경찰윤리도 대표적으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은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개념을 느끼고 추상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파트들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릴 거고, 기출문제를 통한 공부라는 거는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법 조문들은 단순 암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도 이해시켜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 7일이냐? 그런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복을 해드릴 거냐? 자, 앞뒤 나왔던 내용, 여러분들 헷갈릴 만한 내용, 그런 거를 제가 같이 묶어가지고 비교 정리해드리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걸 알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방법이 자, 기출문제를 통한 공부가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통한 공부라고 했을 때 기출문제들은 항상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발전하는 게 그냥 막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 기출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며 그 패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때 우리 4,000개의 지문을 통해가지고 공부를 할 때 이런 지문은 자, 예를 들어서 15년 나왔던 예를 들어서 경찰 간부 시험의 지문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19년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변형돼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자, 앞으로 만나게 될 25년 시험에서는 또 이 문제가 발전해서 이러한 형태의 지문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거를 제가 먼저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 안내를 많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엄청 관심이 많아요. 자, 내 친구를 핵심 지문 4,000지문이랑 연계시켜서 제가 단권화 드리겠다고 자, 그 포부를 밝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할 거냐. 일단 수업 시간 때 내 친구 교재 자체를 제가 전자칠판이든 아니면 칠판에 빔을 쏘는 형태로 내 친구는 띄워놓고 제가 수업을 할 거예요. 원래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내 친구에 수록된 간략한 이론 내용을 간략하게 짧게 제가 개념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다시 여기에 단권화시키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우리 수업 시간은 한정돼 있죠. 그리고 강의가 너무 많으면 또 여러분들 듣기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OX 강의,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지금 직전에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을 다 수강하시고 들어오는 학생들이라고 전제하고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제가 생략할 거예요. 일단 띄워놓고 그럼 단권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제 이 4,000개 지문을 통해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해도 시켜드리고 그다음 정리도 해드리고 그 내용을 자, 여러분들은 실제 수업 시간 때 푸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시간을 드리고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리고 나서 제가 내 친구의 단권화를 제 나름대로 체계화시키는 방법을 자, 제 노하우를
집대성 해가지고 이 단권화를 시켜드릴 건데, 자, 근데 단권화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단권화라는 단어를 엄청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단권화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거를 지금 11월, 12월 핵심 지문 OX 강의에서 제가 수업 시간이 80강밖에 안 돼가지고 수업이 진도 나가기도 벅찬데 이걸 해드리려는 이유가, 자, 여러분들은 단권화를 주로 언제 하시냐면, 자, 25년 1차 시험 저희 커리를 생각해보면, 자, 2월 달에 전범이 2월경에 전범이 동형 커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주로, 자, 내 친구 교재에 2월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단권화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자, 우리 단권화 하는 목적이 뭘까요? 단권화 하는 목적은 하나의 책에다가 내가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 집대성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이 책을 자주 많이 봐가지고 해독수를 늘려가지고 나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겠다. 이게 단권화의 목적인데, 자, 2월 전범위 동영 때 제가 학생들을 보니까 열심히 단권화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럼 단권화 시킨 책을 많이 보고 빨리 한 권의 책을 효율적으로 많이 보고 들어가서 시험 치겠다고 단권화를 시키시는데, 단권화를 시키고 나면 우리 시험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권화 책 꾸미는 데에만 시간을 다 보내시고, 실제로 이제 이게 목표가 되는 책을 단권화 시켜서 많은 해독을 하겠다 하는데 그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책만 꾸미고 시험장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11월, 12월 이 핵심 지문 OX 수업을 하면서 단권화를 미리 시켜드리면, 여러분들은 12월까지 제가 단권화를 시켜드리며 1월, 2월, 3월 동안 해가지고 한 2달 반 정도 이렇게 완벽하게 여러분들 무기로 만들어진 내 친구 교재를 많이 보고 들어가실 수 있겠죠. 시험 때까지. 이제 그거를 위해서 제가 단권화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자, 이거는 OX 지문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각각의 지문별 이제 OX를 판독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실 수 있겠지만, 경찰학 시험 문제는 경찰학뿐만 아니라 모든 객관식 시험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논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한 지문을 OX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뭘 준비하려고 하냐면, 실제 시험 형태의 모의고사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이 한 1주, 2주 정도씩 진행되고 나면 그때마다 제가 한 하프 정도로 해가지고 실제 시험 형태 사지선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복습 자료로 제공해드리며,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또 복습하고 사지선다 문제에도 적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1주차 내지는 2주차 정도 수업 갈 때마다 그 진도에 맞춰가지고 모의고사를 따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수업 자료로 첨부해 드릴 테니까 이거는 직접 풀어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학습 전략은 소개해 드렸고, 그러면 자,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저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자, 주로 재시생들. 근데 재시생인데 어디에 여러분들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냐면, 자, 요약집이라든지 기출 문제를, 그러니까 기출 문제 엄청 많이 풀어보셨고, 그리고 요약집 내가 막 10회도 20회도 했다, 막 달달달 외웠다 하시는데도 이렇게 공부를 하셨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은 이런 안타까운 좀 수험생들, 저도 수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체불도 해봤고 필기도 떨어져 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뭔가 실제 시험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는 수험생들은 제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며, 저는 항상 모토로 삼는 게 시험에서 점수가 나오는 공부를 해야 된다, 수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드리기 때문에, 이런 수험생들은 들어보시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수험생들일수록 많이 풀어보신 학생들이 지금 요약집 내가 5회독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으면 단순히 해독수만 10회독 늘리면 자, 점수가 다음 시험에 합격하겠지 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점수가 일정 점수에서 정체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출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학생들은 저랑 함께 해보시며 제가 다시 공부하는 방향이라든지 공부하는 눈을 뜨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믿고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초시생 중에서도 저는 이제 초시생인 경우에는 조금 사지선다 기출을 먼저 풀어서 문제에 적응하는 문제 스타일도 파악하시고 쟁점도 파악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뭐 간혹 초시생 중에서도 이 OX 형태의 문제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좀 기출, 이제 OX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이론 복습 하시는 개념으로 들으셔도 돼요. 다만 들으실 때 기본 심화 이론은 좀 수강 후에 들어오시는 게 템포가 조금 빠르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이론 수업을 수강한 후에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이제
11월에 제가 개강을 하기 때문에 11월 기본반을 들으시면서 또 병행을 하시는 학생분들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인강으로 지금 기본만 들었고 아직 심화를 못 들은 상태에서 여기 이제 이런 문제풀이 수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 뭐 이제 기본만 들으셨다고 해도 여기 그 OX 기출지문, OX 핵심 지문 수업을 할 때 제가 진도표를 좀 어느 정도 만들어서 좀 공지를 드릴 테니까, 진도표까지는 아니고 다음 진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지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에서 배웠던 내용은 충분히 또 따라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일단은 재시생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하는 거고, 초시생이라고 해서 막 들을 수 없냐 했을 때는 그건 아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강의를 구체적으로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짧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또 수업 첫 시간에 OT 또 따로 해 드릴 거고. 자, 저는 이제 3단계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자, 실제 수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수업이 진행되는 거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시험과 같은 속도로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 시험과 같은 속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은 그냥 혼자서 문제를 푸실 때, 문제를 풀며 사지선다 문제들, OX 문제들을 풀 때 여러분들은 막 이해를 하는 듯이 문제를 푸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얼마의 시간이 주어지느냐, 그거를 철저하게 분석해보고 그 템포, 그 리듬에 맞춰가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문제를 풀어봐야지 그게 자기 실력이 내가 이 지문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같이 지금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100문제 100분이 주어지는 시험을 치게 됩니다. 이게 실전이죠. 실제 시험이죠. 근데 100문제 100분인데 OMR 카드 마킹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기 한 5분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95분이 되거든요. 자, 95분 만에 100문제를 풀어내셔야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어떤 순서로 되어 있죠? 현경 순서로 시험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도 정감독관을 들어가 봐서 2번이나 들어가 봐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 치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자, 헌현경 이 순서로 시험을 치게 되는데 앞에 자, 헌법이라든지 형사법이 어렵게 나오는 경우, 그리고 특히 형사법은 시간을 많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경찰학을 뭐 앞에 푸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푼다고 하면 경찰학 과목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 했을 때 보통 한 경찰학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에서 35분이 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약간 중간값을, 평균값을 잡아서 33분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고 하며 이 33분을 몇 초죠? 33분을 초로 치환하며 곱하기 60을 하면 되죠. 60을 하며 자, 한 1920초 정도 된단 말이에요. 33분이라고 하며 자,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1920초라고 하며 자, 2000초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2000초인데 여러분들 2000초 안에 경찰학 40문항이며 곱하기 사지선다라고 가정했을 때 박스 문제 없이 160 지문을 2000초 안에 풀어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느 과목이든 객관식 문제에서는 문제를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안 읽고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에서 함정을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40문제며 플러스 160 지문 플러스 문제까지 자, 40문제까지 하며 총 200지문을 여러분들은 2000초 안에 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한 지문을 풀어내는데 주어진 시간이 몇 초죠? 자, 10초밖에 없단 말이에요. 200지문을 2000초 안에 풀어내려면. 자, 그럼 결론 나왔죠? 실제 시험과 같은 속도로 문제를 풀려면 여기 OX 책이 한 페이지에 6문제에서 8문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슷한 한꺼번에 풀어볼 만한 내용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 5문제 내지는 8문제, 뭐 7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8문제라고 하면 8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제가 10초 온전히 다 안 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험에서는 항상 변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8문제 내지 5문제에 자, 한 35초 내지 8문제라고 치며 자, 한 60초 정도 이렇게 시간을 타이트하게 주고 이때 여러분들은 이 10초의 느낌으로 10초 안쪽의 느낌으로 직관적으로 답을 OX를 체크했을 때 그때 맞추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아시는 거고 그냥
이론서라든지 기출문제를 천천히 내가 이해하듯이 음미하듯이 풀어냈을 때 여러분들이 맞추는 거는 여러분들 실력이 아닌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냐 모르냐 책 없이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정답을 맞출 수 있냐 없냐는 판별이 나는 거는 이 리듬감으로 풀어냈을 때 35초, 60초 이 속도로 한 지문에 6초 내지는 8초 정도의 속도로 풀어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 대해서 긴 지문 두세 줄짜리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OX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문제, 그게 안 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속도로 문제를 풀 시간을 주고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경찰 윤리라든지 범죄학이라든지 행정학이라든지 개념이 중요한 파트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주요 오답 포인트 체크는 당연히 같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념이 아니라 이해가 아닌 단순히 비교 정리, 다른 파트들과 같이 헷갈려서 나오는 포함 제외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숫자라든지 그런 비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빠르게 비교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각각의 특성마다 우리 단원의 특성마다 맞춰서 이렇게 제가 개념을 완성시켜 드릴 거고 그러면 이 개념 완성을 자 여러분들은 문제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셨는데 한 번 풀고 버리실 거 아니니까 이거는 좀 깨끗이 푸시는 게 처음 한두 번 정도는 깨끗이 푸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 친구 교재를 띄워놓고 내 친구의 이렇게 개념 설명해 드렸던 부분 주요 오답 포인트 그리고 비교 정리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내 친구에다가 수업 시간 때 같이 함께 옮겨 적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내 친구 단권화를 시켜 드릴 거란 말이에요. 자, 실제 시험장에 이제 실제 수업 때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준비하셔야 되는 게 뭐냐? 자, 재시생 같은 경우에는 재시생들은 자, 진도에 맞춰서 OX를 풀어오시면 안 돼요, 절대. 풀어오시면 안 되고 내 친구라든지 기본서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서를 가볍게 이래도 가볍게 꼼꼼하게 읽고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흔히 좀 많이 하시는 실수가 공부를 하시면서 자, 내 친구라든지 기본서를 문제 풀기 전에 꼼꼼하게 막 1시간, 2시간을 정독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 이거는 컨닝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재시생이라면 시험을 쳐보고 오셨잖아요. 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 두꺼운 기본서라고 하면 800페이지, 내 친구라고 하면 300 몇십 페이지 되는 이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야지 이거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내 친구 기본서를 가볍게 읽는 정도로 공부를 하고 오시면 되고 이 진도를 꼼꼼히 공부해 오시면 이렇게 푸는 효과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읽고 시험장과 같은 그 컨디션으로 속도로 풀 거기 때문에 자, 재시생들은 그렇게 그렇게 수업 전에 준비를 해 오시면 되고 제가 진도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각 수업마다 자,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직 공부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제 시험과 같은 속도로 제가 이제 시간을 드리면 초시생들은 예를 들어서 6지문을 풀라고 하면 3지문 풀기도 벅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또 수업 앉아 있는 의미가 없으니까 자, 진도에 맞춰가지고 초시생은 OX 문제를 풀어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 공부는 그냥 뒤로 밀어두고 제가 정리 다 해드릴 테니까 자, 먼저 미리 한번 풀어오고 또 여기서 수업 시간 때 한번 다시 풀어보고 이제 그렇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 자, 수업 후에는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나? 당연히 오답 지문 복습하셔야 되는데 오답 지문뿐만이 아니라 자,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실제 시험과 같은 속도로 문제 풀기 라고 했을 때 틀린 지문은 당연히 복습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오답 지문 플러스 여러분들이 이 속도로 풀었을 때 내가 그냥 천천히 풀면 잘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속도로 푸니까 내가 조금 애매하게 바로 OX 판별이 안 되더라. 그런 세모의 영역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복습을 하셔야지 이게 진짜 실력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지문까지 복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 이렇게 오답 지문 위주로 체크해 놓은 거 한번 먼저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 2번 자, 단거나 이렇게 시켜드리니까 단거나한 내용 중심으로 자, 이론서를 해독하시는 그 시간을 한번 또 2번 가지시고 자, 그리고 사지선다 복습 문제를 1주차 내지는 2주차마다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3번 한번 이렇게 3단계로 복습하시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자, 우리가
한 번 수업을 통해서 이 1회차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꼼꼼하게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자, 재시생이든 초시생이든 미리 한번 보고 들어오시는 거죠. 자, 1회독 개념이고 자, 실제 시험과 같은 속도로 문제 여러분들 직접 푸시는 게 2회독 개념 그리고 자, 3회독 개념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며 또 이 풀었던 문제 3회독 개념 자, 그리고 이 단거나 하면서 또 내 친구를 한번 보시잖아요. 수업 시간 때 단거나를 하면서 내 친구를 띄워놓고 자, 4회독의 개념 그리고 오답 지문 위주로 복습할 때 한번 여기는 한 0.5 정도 느낌으로 해독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여기를 5회독이라고 잡아보시고 자, 단거나 내용 중심으로 또 한번 해독하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6회독 정도. 자, 이렇게 6회독 공부하시는 거는 6회독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지선답 형태의 문제로 복습 7회독까지 효과를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금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시험 점수가 나오기 위한 공부를 좀 시스템화 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패턴 자체를. 자, 이렇게 한번 따라와 보시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장정훈 교수님 수업 듣고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경찰간부 시험도 합격을 했으니까 제 노하우를 조금 녹여낸 수업이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대로만 따라오시기만 해도 시험 점수가 나오는 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교재 활용과 팁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거의 겹치는 내용이에요. 지금 설명드렸던 거랑. 그래서 조금 뭐 하나만 뭐 몇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자, 기출 변형 예상 문제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최신 개정 법령이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시중에 교재들 보면 최신 개정 법령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써져 있는 교재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뜯어보면 교재에서 조금 미흡하단 말이에요. 최근에 개정된 사항들을 좀 놓치고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미 입법 예고라든지 우리가 그 언제 시행되겠다는 그런 게 이제 미리 6개월 전에 이제 시행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걸 반영해주면 되는데 25년 1차 시험 전에 3월이라고 가정하고 그거를 조금 잘 안 해놓으신 교재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다 모든 교재를 다 사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거 25년 1차 시험 대비해가지고 25년에 시행되는 경비업법 개정 내용까지 다 모두 반영돼가지고 그리고 문제로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최신 개정되는 내용들 반영 문제까지 구성되어 있다 예상 문제 형태로 자 그렇게 보시고 조금 제가 뭐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자 이론서와의 연계성 극대화해가지고 단순히 내 친구 기본서 페이지 표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는 학습 편의를 위한 거고 자 내 친구 이론서와의 연계성 극대화라는 게 뭐냐면 제가 진짜 공들였던 게 4,000개의 지문을 한 지문도 빠지지 않고 이 개념의 흐름 그리고 법조문에 규정된 절차의 흐름대로 철저하게 재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뒤죽박죽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OX 교재를 풀어보시고 학생분들이 시험 점수로 올랐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철저하게 쟁점별로 논리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흐름별로 그래 내가 공부하는 그 공부로 통해서 얻어야 되는 내용들을 철저하게 지문을 재배열해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를 풀어 나가시다 보면 문제끼리 문제가 앞에 지문이 뒤에 지문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지문이 이 지문을 보충해 주고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마치 이론서를 읽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같겠지만 이 교재를 풀어보신 학생들은 다 이거를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제가 한 지문도 그냥 생각 없이 배치해둔 게 없고 다 모든 지문이 얼기설기 엮여가지고 이 서로 지문들이 각각의 지문을 설명을 해주듯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마법 같은 효과를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재가 없기 때문에 경찰학에서는. 자. 그렇게 해서 이론서의 연계성 극대화라고 했지만 자, 내 친구 기본서랑 개념을 다 맞춰두었고 목차도 맞춰두었고 특히 이제 단순히 페이지 표기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의 흐름을 맞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점 맞추셔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자, 두 가지 뭐 설명 나온 김에 제가 두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요도 표시를 해뒀는데 제가 이제 별 3개짜리가 있고 그냥 이제 이게 꽉 찬 별 3개짜리가 있고 뭐 2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좀 교재의 머릿말에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난경 같은 경우에는 이 3개 2개짜리 보면 커트라인은 무조건 넘을 수 있어요. 커트라인 넘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는 난경 같은 경우에 별 1개짜리는 선택이라고 해뒀어요.
자, 커트라인은 무조건 넘을 수 있고, 그리고 1배수 컷에도 거의 걸치는 점수 당연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이라는 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시험 감독관을 들어가 봐도 여러분들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당황해서 시험장에서 생각 안 나고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지문들을 완벽하게 공부를 해가서 소거법으로 다 풀어낼 수 있는데 실수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여기 별 하나에 해당하는 거 무조건 여기를 7, 80% 정도 비율로 많이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이 부분도 조금 같이 가지치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중요한 내용에서 설령 한두 지문을 실수를 하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시험 합격 점수를 넘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합격하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경이라든지 경간부 같은 경우에는 컷을 생각해 보면 별 1개짜리 내지는 경간부 같은 경우에는 별 없는 것까지 이렇게 다 보셔야지 아마 커트라인에 들어가고 커트라인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특히 경간부, 여경 같은 경우에 자, 이 1배수 컷 안에 들어가는 게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이 점수 안에 넉넉히 들어가시려면 여경 같은 경우에는 별 하나짜리까지 다 보셔야 되고 경간부 같은 경우에는 별 없는 것까지 다 보셔야 되고 자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데 여기 경간부나 여경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별 3개짜리 2개짜리 위주로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영역으로 꼼꼼히 계속 많이 보시고 여기 1개짜리 내지는 없는 거는 조금씩 빈도수를 줄여가면서 여기를 위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중요도 4,000개 지문에 모두 중요도를 표시해 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중요도도 그냥 주관적으로 표시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중요도를 표시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한번 저희 카페에 글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24년 1차 시험이었나? 맨델쇼 엄청 어렵고 브리타스러운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때 당시에 24년 1차 대비 저희 OX 교재에 제가 맨델쇼 범죄 피해자론을 별을 2개를 찍었단 말이에요. 2개 찍은 거에 대해서 저희 조교들도 이게 별 2개 찍어야 되냐? 많이 안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24년 1차 시험 이전에 23년 1차, 2차 시험 문제 그리고 그 이전 문제들을 분석해보고 아 지금 타이밍 정도에는 맨델쇼의 범죄 피해자론이 등장할 타이밍이 되었구나. 저는 강하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과감하게 별 2개를 찍었는데 그의 시험에 바로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는데 저는 이 문제가 내용상으로 범죄학에서 중요도만 따지면 별 2개를 찍으면 안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 기출의 패턴이라든지 타이밍상 지금은 맨델쇼의 범죄 피해자 이론이 자, 별 2개짜리라고 생각하고 2개를 찍었는데 또 마침 그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별 1개로 다시 낮춰뒀어요. 이게 시험이라는 게 기출이라든지 그 출제자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문제를 분석하면 이런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재 설명이니까 자, 비교 조문, 정리, 주의, 그리고 특히 유사 예제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내용들. 유사 예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가 세트 문제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번 교재부터는 예를 들어서 자, 2-1, 2-2, 2번 문제가 있으면 이런 형태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부터 설명드리면 자, 2번 문제가 있는데 똑같은 개념인데 우리 교수님들은 출제자가 바뀐 대학 교수님들은 이 똑같은 개념에 대해서 다른 표현 내지는 이 개념을 비틀어서 묻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제가 2-1, 2-2 형태로 문제를 비교해서 풀어볼 수 있게 이렇게 연번을 매겨두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 중에서도 단순히 직관적으로 형태만 변하기 때문에 형식만 변하기 때문에 굳이 문제로 안 풀어봐도 여러분들은 해설해서 그냥 유사예제 참고로만 볼 만한 내용들은 제가 2번 문제에 대한 유사예제로 정답의 해설 부분에 유사예제 해가지고 제가 따로 이제 그 기출의 출처를 표시해가지고 수록을 해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문제를 꼭 다른 표현으로 나오지만 꼭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비교해보면서 그런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세트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번 눈으로만 보면 될 정도다. 학습의 효율성도 중요하니까 그런 문제들은 유사예제로 정답에 붙여뒀고 해설에 그리고 해설에 제가 이제 조금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이 여기 비교 조문, 정리, 주의인데 정리는 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각 한 요건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요건들도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책 계속 찾아가면서 공부하려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자 해설지에다가 붙여놓은 그런 게 정리 거의 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기 쉬운 이런 부분은 주의로 표시해뒀고,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비교 조문 내지는 비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비교 개념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경찰학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기 이제 다른 파트에서 막 한 달 전에 배웠던 내용이 뒤에 배우게 되면 자, 여기는 어떤 곳에서는 3일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5일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막 7일이라고 해요. 막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여기 하나만 배울 때는 헷갈리지가 않아요. 근데 2개 배우고 3가지 비슷한 내용을 배우게 되면 이게 헷갈리고, 이 문제를 여기서 문제를 풀다가 보면 여러분들 찝찝한 기분을 느낀단 말이에요. 분명히 앞에서 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뒤에 이 내용을 보면 앞에서 한 번, 2번 나온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찾아보기도 찾아보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제 시험에서 헷갈리는 부분들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비교 조문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다 비교해서 직관적으로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해설에 넣어뒀으니까 여러분들은 자, 이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혼자 독학하실 때도 이런 부분 통해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수업 시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자세히 OT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수업 때 충실한 수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